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바이오냐 주주 여러분. 바이오냐 대표이사 박한호입니다. 오늘은 세미 RN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는 투자 판단을 위한 권유가 아닌 저희 기술과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내용 중 일부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미 RNA는 기존의 siRNA 치료제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기술입니다. siRNA는 2001년도에 네이처에 처음 발표가 된 이후로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한계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siRNA는 그 자체가 선천 면역성 자극으로 인해 가지고 근본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2018년도에 파르티샨이 처음 개발된 이후에 지금까지 나온 약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간으로만 전달됩니다. 그래서 간에 대한 약들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어서 다양한 조직에서 일어나는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과 세포로의 전달이 또 하나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siRNA 자체는 냉동 보관 스테빌리티가 약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큰 문제였고, 생산 프로세스상 굉장히 복잡하고 가격도 엄청나게 비싼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극복한 것이 세미 RNA입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세미 RNA가 현재 문제점을 해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 약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세미 RNA는 뇌, 폐, 피부, 간을 넘어서 다양한 장기로다가 전달을 될 수가 있습니다. CNS 쪽은 저희가 세노스 테라피티스에 라이센싱 아웃을 했고, IV 주사를 통해서 뇌 장벽을 통과하는 데이터를 얻었고, 이걸 이용해서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캔서 쪽에서 여러 가지 항암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은 특히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 종양의 미세 환경을 갖다가 재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세미 RNA는 이런 부분에서 종양 미세 환경을 변화시켜서 면역 항암제의 활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세미 RNA는 흡입을 통해서 폐 세포의 다양한 부분에 전달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폐에 감염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든가 폐 질환에 대한 치료가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특히 코비드-19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은 상시적으로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매년 새로 백신을 맞아야 되고, 또 기존에 개발됐던 약들은 내성을 가진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광범위하게 호흡기 바이러스들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 이제 세미 RNA가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세미 RNA는 발라서 모낭의 유두까지 도달해서 모낭 내에 있는 다양한 유전자 mRNA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피부과 질환에서 또 다양한 그런 질병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피부로 발랐을 때 전신 노출이 없이 모낭에 있는 mRNA들만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미 RNA는 혈액 내에 있는 면역세포에 잘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생체 내의 염증 조직에 특이적으로 많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염증 조직과 면역세포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규모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 siRNA가 간으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간에 대한 약들만 개발이 됐는데, 이제 CNS로부터 각종 암이라든가 면역계 질환,
또 폐 질환, 바이러스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약을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미RNA가 정말 siRNA 시대를 여는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미RNA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가지를 크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미RNA는 임상 1A를 통해서 그동안에 또 많은 비임상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안전한 물질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천 면역 자극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된 siRNA 치료제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안전한 siRNA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달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전달 형태로서 정맥 투하 주사나 피하 주사, 근육 주사를 통해서 간 위에 다양한 표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0나노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인해 가지고 염증 조직이나 종양 조직으로 잘 전달이 되고 면역 세포로도 잘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자가 흡입을 통해 가지고 폐 세포로 잘 전달될 수 있고 피부과 질환에서 모낭 내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전달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미RNA가 유일합니다. 또한 유효성 부분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섬유화증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IPF, CKD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였고 아직 논문은 나가지 않았지만 마시나 이런 쪽에서도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암 중에 고형암, 뇌호흡기 바이러스 쪽에서도 탁월한 그런 효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상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는 임상 1A만 끝나고서 에피커시 쪽은 지금 보고 있지 못하지만 이미 상용화된 기능성 화장품을 통해서 모낭 내 mRNA를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이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장품으로서 상용화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siRNA는 그 유전자 염기 서열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독자적인 생산 시스템과 분석 시스템으로 지난 20여 년간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 2개월 이내 후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미 확립된 CMC를 통해 가지고 1년 내에 임상의 IND 파일을 실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보시면은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임상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연구를 하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로다가 지금 줄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RM-001이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최초에 우리가 섬유화증 억제제로 개발을 해왔지만은 면역 항암제와의 시너지 효과, 방사선 치료제에 있어서의 전이 억제 효과 등 기존의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고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과 뛰어난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암 치료제 쪽으로 많은 지금 무게중심이 옮겨가 있고 항암제 쪽을 임상에서 증명을 한다 그러면은 거의 모든 암 환자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SRM-001은 섬유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종양의 미세 환경을 완전히 재구성하고 그로 인해서 면역 항암제의 그 활성을 굉장히 좋게 만들고 방사선 치료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전이에 의한 그 문제를 갖다가 막아줄 수 있는 그 약으로다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약은 다양한 섬유화 지방에 대해서 저희가 포기한 것도 아니고 섬유화 질환도 IPF와 또는 CKD, 마시 다양한 섬유화 모델에서 좋은 동물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임상들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A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과제로다가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로서 현재 다양한 H1N1, H3N2, H5N1 그리고 약물 내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플루엔자 A에 대해서
모두 강력한 억제 효과가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내년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부 지원 과제는 내년 말까지 그 IND 파일을 위한 모든 준비들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미 RNA가 뭐길래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세미 RNA는 기존의 siRNA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질입니다. 흔히 세미 RNA를 약물 전달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세미 RNA는 새로운 형태의 siRNA입니다. 왜 새롭냐 하면은 이것 자체가 물질 특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미 RNA는 제가 세계 최초로 고안한 구조로서 한쪽 끝에는 친수성 고분자를 붙이고 다른 한쪽에는 소수성 카본 체인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더니 소수성 물질들이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약 100나노 정도 되는 친수성 중성 고분자에 둘러싸인 이런 입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스스로 조립되어 초분자 구조로 형성되는 새로운 siRNA 물질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 세계에 특허를 출원해서 주요 국가에서 전부 특허가 등록이 되었고 약 현재 190건의 그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의 특징은 자가 조립돼서 100나노 정도의 물질로 존재하는 고농도, 이걸 우리가 크리티컬 마이셀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농도 이상에서는 저런 입자 형태로 존재하다가 물켜지면은 다시 이게 단일 분자 형태, 맨 왼쪽에 있는 단일 분자 형태로다가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분해돼 가지고 없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siRNA 치료제들은 모두 이 RNA를 분해가 안 되게끔 변형을 시켜놨습니다. 포스포다이에스터본들 포스포사이웨이트로 바꾸고 2하이드록시 그룹 2플로로 메톡시 2에톡시 메톡시 2에틸 메톡시 이런 다양한 걸로 다 바꿔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잠재적인 그런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문제점이 있지만은 저희는 이런 자연 구조의 RNA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큰 특징이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가 다른 siRNA들은 모두 siRNA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선천 면역 부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각종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들을 갖다가 유발하는데 특히 리피드 나노파티클 지질 입자로다가 싼 것들 같은 경우에 그런 선천 면역 자극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세미 RNA 보면은 선천 면역 자극이 전혀 없다는 걸 알려줬고 실제 우리가 일단 독성 연구를 통해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범위가 300mg per kg 정도까지 찔러도 안 나타납니다. 원숭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0mg per kg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도 전혀 독성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호주에서 진행한 임상 1A에서도 단해 투여해서 유효 용량의 약 10배인 210mg 정도를 투여했을 때에도 전혀 부작용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안전성을 보유한 제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세미 RNA 약들은 일반적으로 천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전성이 뛰어나고 선천 면역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찔렀을 때 바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없는 가장 안전한 siRNA 치료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달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간 이외의 다른 부분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이거는 기존의 LNP로 했던가 아니면은 컨주게이션을 했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된 많은 약들을 보면은 전부 타겟 장기가 간입니다. 지금까지 FDA 허가된 약들은 전부 간에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물이 개발됐고 약들 이거 보면은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시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희귀 질환들입니다. 왜냐하면 선천 면역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희귀 질환 같이 증세가 좀 심각하고 환자가 많지 않고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주로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근본적으로 넘어서야지만이 siRNA 시대를 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siRNA가 다양한 조직으로 전달된다는 것은 다양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또는 또 인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먼저 동물의 종양 조직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정맥 주사를 하거나 피하 주사를 하거나 여기 보면은 암 조직에로 선택적으로 많이 전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노 메디슨의 전형적인 특징인 Enhanced Permeation and Retention, EPR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정상적인 혈관벽은 통과를 못하고 혈관벽에 약간 틈이 넓은 루즈한 혈관들 이런 데로다가 약물들이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암 조직이라든가 이런 염증 조직에 선택적으로 많은 약물들이 전달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전부 정맥 주사나 또 피하 주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은 데이터들인데요. 이거 말고 폐에다가는 직접 우리가 흡입해 가지고 전달을 했을 때 일반 siRNA 같은 경우에 막 전달이 잘 안 되고 엉겨붙고 또 많이 깨집니다. 근데 저희 거는 폐의 깊숙한 조직에까지 잘 전달이 되고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잘 작동을 해서 타겟들을 갖다가 분해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사람 피부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실험한 건데요. 우리가 거상 수술해서 버려지는 인간 피부를 얻어서 거기에 세미RNA를 바르고 실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모낭을 파고 들어가는지를 갖다가 본 데이터입니다. 12시간 정도 되면은 더마 파필라까지 잘 전달이 되고 거기에 완전하게 모낭 내에 있는 모든 세포들에 다 전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PBMC 혈액 세포를 가지고서 투여를 했을 때 거의 90% 이상 잘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면역 세포에 잘 전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포에 전달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세포에 들어가면 세포에서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나서 이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나노 파티클 구조가 풀어져 가지고 리스크에 로딩이 되게 되고 리스크에 로딩이 돼서 결국은 타겟 mRNA들을 이렇게 넉다운 시키게 됩니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mRNA를 다운시키고 관련된 단백질을 다운시킨다는 것들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세포 내에서 실제로 이게 세미RNA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 데이터를 스톰이라는 세포 내 소기관까지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징을 했을 때 세포 내에 ER,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까지 잘 전달이 돼서 여기 축적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RNA는 다른 siRNA와 마찬가지로 효능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한 번 주사로다가 한 달 이상 지금 마우스에서 효능이 유지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siRNA가 미래 시장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인클리시란 같은 경우에도 6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습니다. 많은 siRNA 약들이 약효가 오래 가는데 저희 것도 마찬가지로 약효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미RNA는 수용액 상에서 완전히 구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수용액 상에서도 1년 이상 안정하게 그 유지가 될 수가 있고 1년 지난 것들도 활성을 잘 가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질환에다가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은 이 약을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그 상용화된 LNP 같은 경우에
다양한 지질을 합성을 하고 siRNA 합성한 다음에 그거를 또 혼합해서 나노 파티클을 만들고 그거를 분리하고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QC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저희 거는 각각 이중나선을 합성한 다음에 정제해서 둘이 섞어서 그냥 솔루션에 놔두면은 바로 이중나선이 돼가지고 나노 파티클이 만들어지는 자가조립 siRNA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 프로세스로 생산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오니아는 우리나라 최초로 그 siRNA 연구를 시작을 해서 인간 유전자 전체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siRNA를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세 번째로 인간 유전자 전체에 대한 siRNA를 개발해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전자가 지워졌을 때 가장 강력한 semiRNA를 갖다가 찾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설계 메커니즘을 개발을 했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세계적인 규모의 올리고 합성 기술인 대덕 올리고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384웰 올리고 합성기를 통해 가지고 합성하고 정제하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돼 가지고 후보 물질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효율이 있어야 되는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뭐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mRNA를 많이 만들어내는 세포주에다가 여기 있는 수백 개, 수천 개의 후보 물질들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가해가지고 mRNA를 얼마만큼 제거하는가를 갖다가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기 위해서는 고속으로 세포에서 RNA를 추출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RNA 뽑아낸 거를 몇 개의 mRNA가 남아있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량 PCR 장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런 장비들도 지난 33년 동안 저희가 개발해온 핵심적인 장비고 분자 진단에 사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국제 표준 규격의 MIQE 그 qPCR 분석 프로토콜에 따라 가지고 빠르게 대량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장비와 우리 시약으로 다 세팅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장비와 시약으로 이런 siRNA의 그 성능 평가를 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 바이오니아가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스케일업 해가지고 계속 했을 때 다른 어떤 빅파마보다도 더 빠르게 신약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플랫폼은 기존 siRNA 문제점을 다 해결한 그런 세미RNA라는 걸 저희가 물질 특허를 가지고 있고 또한 세미RNA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후보 물질 스크리닝 하면은 그 스크리닝한 물질이 바로 신약 후보 물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물 실험을 위해서는 100g, 200g 많은 양의 그 물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런 많은 양의 siRNA를 자체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합성기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세미RNA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비임상에 들어가는 모든 물질들을 합성을 하고 있고 또 이거를 코스모스티컬 생산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세미RNA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세미RNA를 이용해서 어떤 약을 개발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섬유화증 치료제로 개발을 잡은 것은 섬유화증은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섬유화증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섬유화증을 저희가 첫 번째 타겟으로 잡았고 저희가 섬유화증의 모델 중에서 특히 원형 생존율이 폐암하고 비슷한 IPF를 타겟으로 잡아서 맨 처음에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테스트한 거는 브레오마이신에 의해서 유도되는 IPF 모델, 그 다음에 TGF 베타를 발현시켜서 유발되는
IPF 모델, 그다음에 실리카 입자들을 흡입시켜서 발생되는 IPF 모델, 이 세 가지 각기 다른 모델을 가지고 SRN001의 여러 가지 그 효능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섬유화증 마커로다가는 대표적인 게 에스마, 콜라겐, 피브로넥틴, 솔로블 콜라겐, 그다음에 염증 세포 침륜하는 H&E 스테이닝, 그다음에 콜라겐을 스테이닝하는 MT 스테이닝 등을 이용을 해서 다 분석을 해봤을 때 염증 지표, 콜라겐 축적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라마틱하게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퍼블리시한 논문들에서 좀 더 자세한 데이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렁 펑션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장 섬유화증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CKD 모델 두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요. 유유요 모델하고 AD 모델에서 마찬가지로 섬유화증 모델 그리고 염증 관련된 마커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발표한 논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SRN001이 저희가 최근에 항암제로서의 병용 투여를 위한 약물로다가 개발할 방향을 크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양 미세 환경은 암세포의 각종 약물이나 치료제에 대한 저항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종양 미세 환경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사용하고 있는 표적 항암제 화학 물질이죠. 그런 거에 대한 내성도 좋아질 수 있고 암을 완치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엄청난 그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면역 치료에 있어서도 종양 미세 환경이 개선이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면역 항암제의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임상 실험과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사이토톡식 T셀이 암 조직으로 잘 침투를 해서 종양 세포들을 죽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이런 역할을 갖다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타겟은 면역 항암제의 면역 과용을 유발하는 PD-L1 발현량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물질을 차단하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의 면역 세포에 대한 반응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올해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 AREG가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전이를 촉진하는 물질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여러 가지 섬유화를 유도하고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물질로 이 SRN001이 엠피레길린을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튜머 마이크로인바이러먼트에서 세포 증식을 감소시키고 세포 사멸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전이를 감소시키고 침습 감소시켜서 약물 내성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또 섬유 아세포 마이오파이브블라스트를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면역 억제 효과를 갖다가 완화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약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AREG화하고 환자들의 생존율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를 갖다가 본 연구가 있었는데요. 두경부암, 렁캔서, 그 다음에 판크레아틱 캔서에서 AREG가 높게 발현되는 사람들은 예후가 상당히 안 좋고 AREG가 발현이 적게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예후가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RN001은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여러 작용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CD4, CD8 셀을 갖다가 올려주고 M1 마크로파지를 올려주고 M2 마크로파지를 낮춰주고
이번에 노벨상 받은 트랙 역제 세포를 갖다가 낮춰주고 PDL1을 낮춰줘가지고 반응성을 좋게 해주는 효과를 하면서 또한 이제 암 조직 내에 지방 축적을 줄여줘가지고 암 메타볼리즘 쪽에서도 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달에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실제 방사선 치료 후에 엠피레길린이 상승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니까 엠피레길린이 상승이 안 되는 환자들 경우에는 생존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거의 또 완치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결과들을 갖다가 전이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모델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 방사선에 의해서 유도되는 전이들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이 방사선 치료에 있어가지고 AREG가 굉장히 중요한 타겟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사선을 차단하면서 CD47 면역 치료도 병행했을 경우에 전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 그러면은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암 환자의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이제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오늘 세미RNA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는데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또 새롭게 아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RNA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미RNA에 관해서 동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여러 가지 댓글이나 질문들 많이 주시면은 다음번 세미RNA 관련된 그 동영상에서 준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